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 경제 신과 함께로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를 기다려주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후덥지근하죠. 이제 중복도 지나고요. 아유, 그나저나 이 코로나가 좀 빨리 좀 진정이 돼야 될 텐데 여전하죠. 어쨌든 여름은 여름입니다. 지난 주말에 제주도에만 11만 명의 피서객들이 몰렸다 그러고요. 개장 후 첫 주말을 맞았던 강릉, 동해, 양양, 삼척, 속초, 고성 이런 강원도의 동해안 해수욕장에만 무려 19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하죠. 어쩌면 지금 저희 3프로 상담소를 듣고 계신 이 시간에도 떠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듯합니다. 어느 푸른 바다로 여러분 향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혹시 몸은 쉬는데도 마음은 심란하시고 또 그 심란함의 원인이 이 투자, 그것도 주식 투자 때문에 그러신 분도 꽤 있으시죠. 저희와 함께 에어컨 선풍기 틀어놓으시고 3프로 상담소와 함께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자, 3프로 상담소의 공식 주치 선생님이죠.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윤대현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름이 의외로 겨울 다음에 여름에 우울증도 많고요. 예. 여름이 날도 덥고 예. 등등으로 뇌가 피곤해지기 쉬운데 지금 쉽지는 않지만 예. 다들 우리 시청자분들 멘탈 바캉스는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바캉스 하시면 되죠. 그렇죠. 네. 노래도 좋고 상담도 좋고. 네, 오늘 또 끝내주는 보컬이 오셨기 때문에. 네. 자, 제 왼쪽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오셨는데 요즘 대세남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세남은 이렇게 쑥스럽게 그렇게. 아닙니다. 네, 아직도 사실 좀 이제 승진을 해서 그건 좋은데 네. 좀 뭔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어색해? 예, 아직은 네. 이 자리가 맞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오늘 저희 3프로 상담소 28회와 함께할 힐링싱어를 또 소개해드려야 될 텐데요. 90년대 말 여학생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남학생들이 이 노래 연습해서 노래방 가면 한 번씩 불렀던 추억의 그룹이죠. 90년대를 대표하는 락발라드 발걸음의 주인공 원조 라스프릿 제대로 한번 느껴보실 텐데요. 에메랄드 캐슬의 보컬 지우 씨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세요. 오빠!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학교 실용음악과에서 교수 강의하시고. 근무하고 있고요. 네. 팀 활동도 하고 요즘은 제 솔로 앨범 활동하고 있어요.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죠? 네, 그것 때문에 좀 지체되고 있는데 그래도 뭐 계속 열심히 해야죠. 네. 처음 데뷔를 97년도 1집 앨범 인비테이션이라는 앨범으로 시작하셨는데 그 가요제 기준으로 보면 91년도에 대학가요제 나왔죠. 네. 그때가 몇 학년 때입니까? 그때가 1학년 겨울방학 때였어요. 1학년 겨울방학 때. 네. 제가 학교를 좀 늦게 들어가가지고요. 예. 1학년 겨울방학 때 뭐 이제 군대도 가야 되고 하니까 그냥 한번 나가보자 했는데 운 좋게 금상을 타가지고요. 그때 같이 나왔던 대상이 그때 그 해 누구였죠? 대상은 부산 팀이었는데요. 지금 이름이 잘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고 네. 그때 동상인가 은상이 김경호 씨. 김경호? 네네. 그때도 그럼 좀 락풍이었나요? 언제? 네, 발걸음하고 비슷한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좀 그렇구나. 비슷하더라고요. 그때 그 진행은 그럼 누가 하셨던 거죠? 91년 기억나시나요? 그 MC요? 예. 그때 그 유열. 유열 씨가. 네, 유열 선배님. 유열 씨도 대학가요제 네, 맞습니다. 대상 출신이죠. 네, 유열 선배님하고 제 기억에는 이수만 선배님인지 아무튼 두 분이셨는데 이승환? 이수만. 이수만? 네네네. 이수만 회장님이? 정확히 기억이 가물가물 해요. 아무튼 그 세 분이 주로 하셨잖아요. 이문세 선배님, 뭐 그쵸. 이수만 선배님, 네, 또 유열 선배님. 근데 어쨌든 남학생들, 남자들, 20대 남자들의 대세 노래였어요, 그죠? 그러게요. 이 노래를 그 지금 한 40대 분들 네, 그리고 30대 후반 분들이 그때가 중고등학교 때여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때 엄청 많이 불러주셔가지고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노래가 잊혀질만 하면 이제 굉장히 유명한 가수들 후배 가수들이 뭐 G.O.D 윤계상 씨라든지 뭐 동방신기 뭐 샤이니 막 계속 이렇게 불러주니까 노래가 오히려 제가 불렀을 때보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그 이렇게 파급 효과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을 한번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사연은 우리 윤대현 교수님께서 부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매니아 부부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4년차 부부입니다. 저의 주식 시작은 결혼하고 나서 17년도 말 주식을 10년 넘게 한 신랑이 은행금리 대신 배당 수입이 높다고 하여 주식으로 바꿔 타면서 네. 지금까지 계속 주식을 하고 있는 주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이 그렇죠. 보내주신 거네요. 역시 3프로TV를 알게 된 것 또한 신랑 덕분인데 신랑은 김동안이 아니겠죠? 제가 동안이죠, 동안. 아하, 동안 선생 김동안. 네, 우리 동안 프로님의 찐팬입니다. 저희 부부의 고민은 전세 자금을 제외하고 전혀 저축 없이 각자 주식 투자에 올인하고 있는데 괜찮을지입니다. 저나 저희 신랑은 고소득 연봉자도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월급의 75%를 저축하면서 와, 각자 10년 동안 시드머니를 모았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주식 비중이 그리 높지 않았으며 매월 적금식으로 주식을 하며 매년 14년 동안 10%의 수입 목표를 달성하며 주식 공부를 했다고 하네요. 네. 남편께서 원칙 저평가 낮은 금액의 주식 선택 10% 수익 달성 시 매도 급등 시 매도의 원칙을 지켰다고 합니다. 네. 결혼 후 10평 빌라 전세금을 제외하고 저희는 결혼할 때 저는 주식을 몰랐기에 저의 월급분은 저축을 하고 신랑은 나머지 시드 금액과 월급분을 모두 주식으로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배당 수익을 위해 주식을 하면서 저의 원칙이 깨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배당을 위해 주식을 17년에 시작을 해보니 처음에 이런 노다지가 정말 주식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19년도 코로나 소위 팬데믹 선언을 맞이하며 저희 부부는 각자의 계좌에 정확하게 마이너스 70을 찍으며 정말 10년 일한 돈을 거의 3, 4일 만에 사라지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신랑은 그때 캡처한 사진도 있는데요. 정말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뉴스를 보며 코스피 1400을 찍을 때 저희 계좌를 보며 드는 생각은 이래서 한강 가는구나 였습니다. 이때 댓글에 진짜 한강 간다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네. 70을 찍었어요. 70. 그때 저희는 매도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니었기에 코로나가 지나가면 회복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다 잡고 한 5년 고생하면 복구하지 않을까 하는 심경으로 다시 월급 물타며 버티기로 하였습니다. 와, 신랑이 말하길 그래도 그때 혼자가 아니고 두려워서 멘탈 깨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V자 반등을 하면서 작년에 신랑은 주식을 하면서 마이너스를 복구하고 올해 저평가받던 주식들이 올라가면서 작년에 내지 못했던 수익과 올해의 수익을 달성하였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저희 부부의 현재 고민은 아무래도 작년에 코로나 사태를 겪어보니 다시금 결혼을 할 때 세웠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입니다. 정말 전세 자금 빼고 모든 금액을 주식에 현금 비중 없이 자산의 70% 올인하고 있기에 올해 하반기에 접어드는 이쯤에서 정말로 비중 조정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이 됩니다. 그렇지만 비중이 클수록 높은 수익이 나오니 다시 저축으로 가려니 발길이 안 떨어지는데요. 어떻게 단호한 결단과 어떤 방식을 조정을 해야 하는지 저희 부부가 너무 존경하는 동안 얼굴 프로님과 마음 상담에 질문 드려봅니다. 네. 아니 근데 앞에가 오탈자인 줄 알았더니 초지일관 김동완이라고 한 거 보니까 진짜 내 이름을 모르는 거야. 아니 동안이다 보니 워낙 소장님이 그러신 거죠. 진짜 이런 분들이 많죠. 네. 여미사님 그죠? 작년 3월 19일 날 그죠? 1400 깨질 때 네. 그때 와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저도 좀 공포감이 들더라고. 이렇게 한 사나흘 더 빠지면 나도 노후가 어떻게 되는 그죠. 거냐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그때 회고를 좀 해주죠. 뭐. 그러니까 그때 뭐 저도 그렇지만 이제 이게 고객분들 보고 막 이러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류들은 다 있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좀 첫 번째가 그 자포자기. 예, 뭐 이러다 말겠지 이런 분도 계셨어요. 사실은 그냥 맘 편하게. 네. 그러니까 하루에 지수가 막 10% 빠졌잖아요. 마이너스 3% 빠지면 이제 빠진 것 같지도 않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 하락에 그냥 사람이 그냥 이제 익숙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는데 결국 이제 그날 3월 19일 날 저점 찍고 이제 급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당시에 어쨌든 견디려고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지금 이분처럼 아 진짜 다 던져버리고 좀 한강 가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뭐 극단적이긴 하지만 주식 다 때려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 30% 이상은 좀 됐던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심각하셨던 분들 이제 그분들이죠. 그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아, 맞아요. 자기가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제 강제로 청산 당하는 거죠. 맞아요. 예, 실제로 이제 자금 크신 분들 중에도 아웃되신 분들이 실제로 계시고 맞아요. 그 여러 가지 분들이 있는데 실제 이제 제가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제가 한 분이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아시는 분 중에 지금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는데 자기 이제 자식도 있고 이제 전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돈이 되게 많은데 그날 마이너스 80을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80%? 네, 그러니까 3월 19일 날이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당시에 그 밤에 이제 애들이 자고 있으니까 애들을 보고 있었대요. 딱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80이 돼 있는데 자기는 애들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앞이 안 보였대요, 사실은. 당시에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그게 많이 생각난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다음 날부터 기적처럼 주가 올라가지고 몇 배 내셨어요, 지금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분도 결국 이제 그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엄청난 하락을 겪고 나서 주식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무서움을 좀 겪어보지 못하시다가 작년에 한번 겪으시고 이제 회복도 되고 좀 수익도 났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잖아요. 너무 이제 주식 비중이 많아져 버리니까 그렇지. 이 사태가 또 발생하면 어떡할까. 근데 주식시장은요 예고치 않게 언제든지 이런 현상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 당장 내일이라도 올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인데 그렇죠.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뭐 전세자금 빼고 모든 금액을 주식에 현금 비중 없이 올인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전략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시장을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지만 전체 자산의 모든 걸 다 주식에 올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70%니까 일정 부분 현금을 뭐 여기서 현금을 많이 늘려가지고 뭐 급격히 늘려서 뭐 한 자산의 70%가 아니라 뭐 40, 30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한 10% 정도라도 조금 이제 내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룸을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너무 현금 비중을 높이실 필요는 없는 게 지금 그래도 보니까 아까도 잠깐 이제 들어보니까 그 월급의 대부분을 막 이렇게 저축을 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아껴 쓰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드머니 만들기는 되게 쉽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월급이 나오죠. 현금 흐름이 계속 나와요. 그거 가지고 계속 시드머니 모으면 되는 거니까 제 생각엔 자산의 70%에서 한 10% 정도만 현금을 하시고 네. 60% 그대로 가져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고민은 사실은 언제든지 누구나 그런 고민합니다. 언젠간 폭락하겠지. 근데 그건 솔직히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보다도 지금 가지고 계신 기업들이 좀 여러 개 있을 텐데 그 세웠던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기업은 어떤 이유로 샀고 아까 뭐 배당 얘기도 하시던데 배당 때문에 뭐 사실 수도 있고 원칙들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들의 포트폴리오가 문제가 없는지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현금 비중을 너무 고민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반대로 가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금 비중 뭐 일부 좀 덜어내시는 건 좋겠지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포감을 갖고 작년처럼 되면 어떡하나 이런 것보다도 지금은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네. 한번 선별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저는 거의 100% 거의 확실하게 경제적 자유를 누리실 거라고 저는 뭐 호언장담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저 나름의 확신을 갖는 게 제가 시종일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시드머니는 여러분들의 노동소득을 아끼고 안 마시고 안 쓰고 해서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두 분이 그런 분들이네요. 네. 다만 월급의 75%를 저축하면서 각자 10년 동안 시드머니를 모았습니다. 그죠? 이 규모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시드머니가 제가 이른바 얘기하는 견고하고 규모 있는 시드머니거든요. 10년 동안 아마 돈만 모으진 않으셨을 거고 네. 10년 동안 굉장히 또 인사이트의 시드를 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폭락장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체적인 투자에 대한 상담은 우리 여미사께서 잘 해주셨는데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왜냐하면 저를 이제 지명을 하셨으니까 자신을 가지십시오. 이 두 분은 굴곡은 있을 거예요. 위기가 오고 또 예상과는 다른 경로로 가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두 분의 어떤 부부로서의 또 투자의 어떤 동료로서 지금 같은 마음을 항상 유지하신다면 이분들은 제가 볼 땐 뭐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안에 나름의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하는가에 대해서는 뭐 이 시장에 대한 판단이 있으니까 뭐 우리 염 이사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어쨌든 정말 잘하고 계신데 더욱 그 주식도 주식이지만 또 다른 자산으로도 예를 들면 내 집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예금 혹은 채권형 상품 이런 쪽으로도 조금씩 그죠? 자산 배분을 조금씩 이제 정상화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부부가 참 건강하죠? 네, 뭐 훌륭한 이 내용이었고요. 그 자신감이라고 하면 보통 뭐 미래에 대한 확신, 뭐 분홍빛 전망도 있지만 사실은 잘 나가고 있을 때 뭐 꼭 분홍빛 전망이 없어도 됩니다. 어차피 잘 나가고 있는데. 근데 그렇죠. 사실 마이너스 70처럼 좌절이 왔을 때 이제 어떻게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느냐가 중요한데 그거는 잘 될 거야 보다는 여기 용어로 정확히 나와 있는데 버티기. 좌절에서 최고의 용기는 버티기로 얘기하고 이게 이제 잘 안 되면 이 심리 용어로 이제 학습된 좌절이라고 그래갖고요. 좌절이라는 게 이제 좀 시각화하면은 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쳤구나. 하지만 한 번 더 했어. 그랬더니 또 닫혀 있네. 그래서 내 인생은 끝이야. 포기하면은 근데 그 다음날 열렸어. 열려 있어도 통과를 못하는 거를 이제 학습된 좌절이라고 그러고 네. 그게 이제 사람을 이제 행동적 우울을 만드는 어떤 기전 중에 하나 중요한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주식을 갖고 끝까지 버티라 이 뜻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사실은 좌절이 왔을 때 잘 버티면 인생이라는 것도 진짜 주식 시장처럼 상승장도 있고 조금 굴곡이 있는 거 그렇죠.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뭐 우리 인류가 못 버텼을 거기 때문에 너무 잘하셨고요. 지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뭐 주식이든 삶이든 우리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좀 어려울 때 언젠간 저 문이 열릴 거다 좀 생각하며 잘 버티는 스스로에 대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잘 버티신 부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미사님도 그 부인하고 이렇게 이 재테크나 집안 경제에 대해서 자주 상의를 하세요? 요새는 못하죠. 아파서? 그 전엔 당연히 상의했죠. 네, 아니 내가 듣기로 엄청난 내조를 받으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거의 그냥 제가 사실은 네. 그냥 제가 다 맡기죠. 그렇죠. 네, 저는 뭐 거의 제 고난이 없습니다. 거의 고난이 우리나라에서 없습니다.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재테크 전문가인데 그 부인한테 다 맡기고 고난이 없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니 그분을 모셔야 되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훈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재테크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까지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뭐 키우다 보니까 또 둘 다 아이들이 예체능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 네, 뭐 이렇게 뭐 하나에는 뭐 무용하고 하나에는 뭐 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뭔가를 모으기보다는 그때 계속 들어오면 글로까지 빠져나가기 바빠가지고. 네. 근데 이제 좀 있으면 대학생들이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새는 가끔씩 이제 아내하고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어떻게 뭐 생각을 해보고 뭐 이런 데 대해서 사실 그것도 큰 의미에서 보면 버티기인데 이거 그러시군요. 큰 아이가 그러면 고3이세요?
이제 큰 아이가 2학년 됐어요. 대학교 고2 2학년 되고요. 대학교 2학년. 네, 네. 그럼 네. 둘째만 대학교 가면은 네, 둘째가 뭐 이번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네, 이번에 고3이라. 네. 어떤 운동 하는지 혹시 여쭤봐도 되나요? 축구를 했었는데요. 아. 지금은 축구를 안 하고 이제 다른 걸 또 공부하고 있어요. 하고 큰 아이는 무용을 하다가 또 무용? 따님. 네네네. 현대무용? 고전 무용이요. 고전무용. 네, 그렇군요. 어쨌든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거의 이제 한 고비를 넘어가고. 물론 이제 대학 가도 이제 돈이 많이 들긴 하는 텐데 네. 또 이제 끝이 보인다는 게 그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 그래도 자기 용돈벌이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체능은 또 대학교 할 때 대학교 네. 가서 또 자기 레슨도 하고 네, 뭐 레슨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지우님의 첫 번째 힐링송을 좀 청해 듣겠습니다. 와우. 여러분 참 많이 익숙한 노래일 겁니다. 에메랄드 캐슬 지우님의 발걸음을 청해 듣겠습니다. 해질 무렵 날 끌고 간 발걸음 눈 떠보니 잊은 줄 알았던 곳에 아직도 너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는지 이젠 자유롭고 싶어 시간은 해결해 주리라 난 믿었지 그것조차 어리석었을까 이젠 흘러가는 대로 날 맡길래 너와 상관없잖니 처음부터 너란 존재는 내게 없어서 네가 내게 했듯이 이렇게 내가 아파했던 만큼 언젠가 너도 나는 누구에게 이런 아픔 겪을 테니 미안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잖니 정말 이럴 수밖에 너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너를 사랑할 수 없고 너를 미워해야 하는 나 위해
감사합니다. 아, 생각이 새록새록 나네. 저는 솔직히 도전해 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워낙 이제 중저음이다 보니까 저 감당이 안 돼, 저 노래가. 아니 저는 사실 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딱 듣는 순간 갑자기 옛날 학창 시절에 친구들하고 노래방에 가 있는 그래? 착각을 제가 순간 했습니다. 아, 락 발라드인 네, 거죠. 락 발라드. 뭐 멋진 아니, 보컬. 18번 뭐예요, 이 교수님? 18번 국내 노래 중에. 아 18번이요. 네. 옛날엔 저기 저 이적 씨 이제 하늘을 달리다 많이 불렀죠. 하늘을 달리다. 네. 우리 여미사는 저는 18번이 사실은 없고요. 없어요? 18번 주식이에요? 주식 근호. 있었는데 하도 그거를 이제 잊고 살다 보니까 네. 옛날에 이제 90년대 노래도 몇 개 있긴 있었죠 사실. 당시에. 그러니까 이 발걸음도 사실 되게 자주 불렀었고. 그래요? 그다음에 오. 그 락발라드 저 되게 좋아했어요. 김종서 씨 노래도 많이. 그러니까 겨울비 약간 같은 이렇게 많이 것도 많이 있어요. 올라가는 스타일인가 보네. 예전엔 잘 올라갔어요. 아, 아 오랜만에 저 너무 좋은 중간에 또 네. 기타까지 중중중중중. 우리 작곡하신 김현식 씨의 그 비처럼 음악처럼 아뭐 끝장이죠. 특히 비 오는 날. 그렇게 세 개 쫙 붙여서 들으면서. 자, 두 번째 네. 두 번째 사연 우리 염승환 이사께 네네. 부탁드리죠. 어느덧 알바와 비정규직으로 일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하셨고요. 작곡가가 되고 싶어가지고 작곡을 또 한 지도 4년째라고 합니다. 네. 수입이 좀 일정치 않아서 5에서 10% 정도 나면 수익 실현을 하고 예수금을 늘리고 있는데요. 저는 작년 9월경 처음 주식을 시작을 했고 처음엔 잘 모르다 보니 안정적이었던 하이닉스를 시작으로 소량 매수를 했다가 10%의 이익을 얻고 난 뒤에는 SKC를 또 8만원 초반에 100주 정도로 매수하셔가지고 15만원대 수익 실현 또 하셨고 그 뒤로도 카카오도 분할 뒤에 최저점에 사서 60% 정도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데요. 매니저를 하셔야 되는데. 전문가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렇게 예수금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예상보다 많이 나서 제가 고르는 포트가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의 포트는 삼성전자, 현대차, 만도, 뭐 PI 첨단 소재, 뭐 GS 리테일 같은 이제 총 9개의 종목이 4,500만 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서 고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과 같은 그런 박스권 장에서 급등 혹은 플러스된 종목들을 일단 수익 실현을 하고 조용한 종목으로 바꿔서 들어가거나 하락 시의 재접근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4,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음을 알고 있지만 수량을 늘리기엔 부족한 금액으로 느껴집니다. 수량을 늘려야 할지 다른 포트군을 늘려야 할지 혹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분도 참 대단한 분이네요. 알바와 비정규직으로 10년을 일하셨고 작곡가가 되어서 이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직장에 가면은 이 꿈을 접어야 되는 거지, 그죠? 작곡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시간 조절 때문에 비정규직 알바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틈틈이 주식을 하셨는데 주식도 이 예술적인 감이 있는 분이 또 주식도 잘하시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돼요? 이분 너무 주식 매매를 잘하신 것 같아요. 뭐 하이닉스도 10% 이익 얻고 SKC가 사실 굉장한 주도주인데 카카오하고 두 개 다 하셔서 지금 이제 파신 것 같고 현재 이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뭐 요새는 좀 약간 부진하긴 한 그렇죠. 종목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안 가서 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대표적인 게 뭐 삼성전자, 현대차, 만도, 그렇죠. 뭐 금호석유 같은 것들. PI 첨단 소재는 괜찮았고. 네, 이건 좀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런 이제 기업들이 좀 남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요즘 장이 또 약간 재미도 없고 종목들도 좀 지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크게 손해를 받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으신데 일단 이제 최근에 기업들 자체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뭔가 좀 다른 걸로 좀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차라리 지금 플러스 난 거라도 팔아가지고 좀 조정 나오면 더 싸게 잡는 게 낫지 않나 이걸 좀 물어보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제 이분께서 여기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금호석유 빼고는 장투를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수익 실현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이분께서 이게 지금 보니까 트레이딩도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 지금 스타일이 아까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SKC, 카카오도
그냥 단지 뭐 한 10에서 20% 수익을 내고 나오시는 스타일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저점에서 잘 매수하신 뒤에 좀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앞서 물어본 걸 따져봤을 때 그러면 지금 여기 가지고 계신 기업들은 지금 PI 첨단 소재 하나 빼고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가진 좀 않았거든요. 쉬었죠. 최근에. 전자, 현대차 다 이런 거. 예. 근데 PI 첨단 소재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기업들을. 근데 지금 성향상 기업들이 안 움직였어요. 근데 그동안 보면 극대화 한 다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들의 문제가 아니라면 저는 그냥 일단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냥 굳이 이게 기업들이 안 움직이니까 좀 팔아가지고 다른 또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뭐 그걸 잘 하신다면 교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되신다면 과감하게 하세요. 그건 뭐 그 스타일에 따라 다른 건데 근데 단지 지금 이제 매수하신 분께서 이 기업들에는 확신이 있고 단지 주가만 안 가서 이게 고민이 된다면 굳이 저는 이거 건들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있는 기업들 사실 9개인데 이 9개가 다 나름대로 괜찮은 기업들이에요. 펀더멘털이 다 좋은 회사들이죠. 네. 그리고 포트도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 되게 이렇게 소비재 기업도 일부 있고 화학회사 경기민감주도 있고요. 반도체 예. 장비도 있고. 우주 산업에도 투자하고 있고 되게 골고루 이렇게 좀 잘 나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약간 물론 좀 겹치는 기업들도 한두 개 있겠지만 포트 구성도 나름대로 저는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이거를 다른 걸로 교체해서 좀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뭐 그러면은 그건 상관없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저는 그냥 안 바꾸는 게 맞다. 그리고 하락 시에 재접근해서 이게 좀 단가 낮춰서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들도 많이 쓰시는데 그게요 팔았는데 나중에 다시 잡아서 올라가면 다행인데 이거를 보통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100분 중에 한 90분 정도 이건 못해요. 그러니까 고점에 팔고요 저점에 못 잡아요. 못 산다는 거죠. 진짜 못 잡습니다. 특히 카카오 매매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으신데 카카오를 고점에 잘 팔아서 주가가 조정받았는데 저점에 못 사셔서 다 놓쳐버리시더라고요.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파는 순간 이 저점에 잡았을 때 공포감이 든대요. 내가 수익 난 거 잃어버릴까 봐. 더 빠지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쉽게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뭐 좀 능력이 안 되신다면 하락 시에 재접근한다. 타이밍 맞추는 거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업들 다 괜찮으니까 저는 좀 가져가실 것을 좀 권유를 드리고 시간만 좀 내 편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지금 4,500만 원이란 금액이 물론 왜 적지 않죠. 근데 수량을 늘리기엔 좀 부족한데 수량을 늘려야 할지 다른 포트군을 늘려야 할지 저는 이 기업들 중에도 그러니까 제가 뭐 여기서 종목 상담을 할 수는 없으니까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올해가 아니라요 내년 내후년까지 좋아질 걸로 생각하는 기업이 몇 개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기업은 수량을 늘리세요. 이번 오히려 조정장에 과감하게 좀 물리더라도 늘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든 지분을 늘리는 게 맞아요. 이렇게 좀 흔들리는 장에서. 근데 아무 기업이나 늘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보시고 다른 포트군으로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즘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색깔이 없어요. 이거 같다 저거 같다 막 돌고 도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특정한 어떤 이제 기업 업종에 너무 쏠려 있으면 소외받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포트 구성 잘 돼 있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쪽이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고배당주가 좀 없어요. 배당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안정적인 거.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은 하락장에서도 되게 선방도 해주는데 연말 가서 또 주가도 올라갈 그렇지. 수도 있지만 배당도 확보되거든요. 그럼 내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그래서 포트를 좀 늘리고 싶으시면 약간 안정성 네. 면에서 고배당주 한두 개 깔고 정도. 가는 거. 네, 그런 거는 한번 좀 권유를 드려보겠습니다. 아, 어쨌든 참 그 각자 처한 환경에서 좀 투자를 통해서 부를 늘리기 위해서 참 열심히들 하고 네.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30살 아직 결혼 안 하신 네. 그죠? 예. 아마 어느덧 알바와 비정규직을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는 대부분 알바 비정규직 예. 아마 학업도 같이 하셨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은 참 어린 나이에 어떻게 보면 자기 이렇게 쭉 살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참 외롭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예, 왜냐면 회사 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하면 동료들도 많이 생기고 그랬을 텐데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세컨 프로젝트라고도 부르지만 또 작곡가란 또 나름의 인생의 목표도 가지시고 뇌 안에서 들어가 봐도 이렇게 작곡이라는 게 그 주식 투자와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작곡이라는 그 일 자체가 뭐 그것도 여러 종목을 봐야 되고 여러 악기를 봐야 되고 또 다른 목표도 있고 또 크리에이티브 측면에서도 좋고 해서 이렇게 좀 바쁜 와중에 이렇게 같이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응원하고요. 네. 근데 요즘 진짜 뭐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놓지 않기 위해서 저도 최근에 무슨 무슨 잘 못 치지만 하여튼 아마추어로 기타를 치니까 이제 기타 이펙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꾹꾹이라고 부르는데요. 기타 소리 이렇게 좀 뭐 더 이렇게 왜곡시키고 그런 거 있는데 좀 빈티지가 있었는데 안 쓰니까 아까워서. 지훈님이 꾹꾹이 하니까 윤교수가 꾹꾹이라네. 처음 아는 소리다. 좀 좋은 거였는데 요즘 잘 치지도 않고 아까워서 좋은 분한테 보내야겠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사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지금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일단 계약금을 조금 주시고 좀 기다려 주실 수 있냐. 이거 너무 갖고 싶으셨나 우리 보더라고요. 비싼 거예요? 꾹꾹이? 그게 이제 이게 좀 오래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년대 건데요. 아, 빈티지가? 네, 그런 건 좀 가격이 좀 오릅니다. 이게 또 오를 줄 알고 산 건 아니었는데, 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랬는데, 이게 좀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알바 비정규직 일을 하시는데 자기가 아직 돈을 못 모았는데 좀 더 기다려 주실 수 있냐 그래서 그러시라 그래갖고 제가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젊은 딱 요 나이 또래 분이시고 아마도 아티스트로서 이제 꿈을 키우면서 그렇군요. 같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니 지훈님도 이 사연 들으니까 좀 이렇게 다른 사연보다는 좀 느낌이 있으시겠어요? 작사를 직접 하시고 하니까. 네. 저도 이제 노래도 하지만 작곡가 생활도 하고 네. 작사 네, 생활도 하고 네. 이제 프로듀서도 하고 했었는데요. 네. 일단 뭐 잘은 모르지만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곡을 쓰면서 이렇게 비정규직적인 일을 병행한다는 게 사실은 말처럼 정말 쉽진 않거든요. 네, 이렇게 곡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딱 앉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정규적인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생활력이 멘탈이 굉장히 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글쎄요. 대성한 작곡가가 될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이분께 격려의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럼 또 안 돼요. 좋은 곡 주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음악한 지가 이제 한 30년 정도 됐는데요.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티면 한 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버티시고 그리고 본질이 뭔지를 항상 이걸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 그러면 크든 작든 그 자기의 사이즈에 맞는 운은 항상 오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저는 한 30년 했잖아요. 제 포트를 이렇게 보니까 2015년에 산 주식이 있더라고. 네? 근데 뭐 70% 80% 물려서 갖고 있었던 적은 없고 살짝 물린 적도 있고 뭐 40~50% 난 적도 있는데 안 파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최근에 좀 올랐어. 그래서 이 녀석하고 작별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벌써 7년 된 거네요, 그렇죠? 2015년 7월달에 샀더라고. 2015년 7월에. 6년 됐니까. 근데 그 사이에도 뭐 한두 번 매매를 하긴 했는데 6년 된 거. 하여튼 정이 붙어가지고 네. 왜냐면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잘 나가고 있는지 계속 점검해 왔고, 네? 그러니까 뭐랄까 애정이 애정은 아니고 애증이지 애증. 생각했던 것만큼 안 가고 막 이런 적도 있어. 근데 어쨌든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버티는 게 중요하네. 우리 여미사가 또 버티기의 대가 아닙니까? 네. 방송을 작년부터 한 걸로 생각하시면 방송을 10년 했어요. 네, 올해. 그죠? 10년 동안 뭐 전혀 뭐 사람들이 모르는 건 아니지만 지금 같은 어떤 그 세인의 어떤 인기나 이런 지명도는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어느 시점 딱 되니까 그게 이제 딱 그 물이 끓기 전에 그 비등점에 딱 하니까 확 끌어버리는 거잖아요.
유튜브가 아니라 어쩔 땐 염튜브 같던데. 여기서 하도 나오잖아 이게. 인수하셨나? 아니 한통 내세요. 네, 내는 자 그러면 1부 마지막 순서로 우리 에메랄드 캐스트 지우님의 두 번째 힐링송을 청해 듣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기약이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솔로로 이제 요새 내고 있는 노래예요. 와우. 이 네. 노래는 뭐냐면 기약한다. 기약. 예, 이건 뭐냐면 오래간만에 만난 중마고들의 술자리 얘기인데요. 술을 한 잔씩 마실 때마다 어느 정도 술 취하면 없나요? 그 잔마다 사연들이 있잖아요. 어느 친구는 또 어떤 뭐 부모님이 아프시다든지 뭐 어떤 친구 뭐 사업이 어떠다든지 그런 잔들마다 추억 얘기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의 그 술자리 풍경에 대한 네. 얘기입니다. 와우. 아주 절절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힐링송 기약 청해 듣겠습니다. 마음이 바빠서 먼저 간 자리 모두들 다 그대로구나. 뭐가 그리도 급했었는지 모두 다 한껏 취했다. 너무 행복해. 눈물이 난다. 얼마만인지 나 마음껏 웃어 본다. 오랜만이라 반가워 한 잔. 떠난 사람 그리워 또 한 잔. 늙어가는 부모 위에 또 한 잔. 오늘 다 잊어버리자. 고개 들어라 한숨 거둬라. 너란 놈 꼭 잘 될 테니까. 네가 뛰면은 나도 뛰면서 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자던 네 말. 오랜만이라 반가워 한 잔. 떠난 사람 그리워 또 한 잔. 늙어가는 부모 위에 또 한 잔. 오늘 다 잊어버리자. 남아있는 날들 위해 한 잔. 못다한 꿈들을 위해 또 한 잔. 나만 보는 사람이 또 한 잔. 오늘 참 기분 좋구나. 우리 또 언제쯤 볼까.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배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완벽히 실력으로 자리 잡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기여할 때까지 3프로TV 주식대학의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